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을 건설 중인 것이 포착됐습니다. 또한 북한이 장벽과 북한 내부를 잇는 자체 전술 도로를 짓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런 북한의 움직임은 최근 북한군 수십 명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물러났던 일과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북한군은 곡괭이와 삽 등 장비를 들고 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군의 경고 방송과 경고 사격을 받은 후 즉각 다시 북상했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 북한이 건설 중인 장벽은 휴전선 동부, 서부, 중부 전선 일대 군사 분계선에서 북측으로 1km쯤 올라간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 1월 시정연설에서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 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하며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회담과 교류, 협력 업무를 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대남기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치의 시작으로 북한은 올해 초 경의선, 동해선 육로도로와 화살머리고지 전술도로에 지뢰를 매설했고 3월에는 가로등을 철거했습니다. 이어 4월부터는 군사분계선 북측에도 지뢰 매설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선로를 철거하는 동향도 파악됐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 물리적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작업을 해온 북한이 이번에는 냉전 시기 베를린 장벽을 연상시키는 긴 장벽을 휴전선을 따라 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입버릇처럼 떠들어왔던 반통일 지침을 언어적 의미를 넘어 물리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올해 들어 통일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평양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호 중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통일에 관한 문구를 지우는 정황이 발견됐습니다. 우선 북한 위성사진을 보면 조국 통일 3대 헌장 기념탑이 사라졌습니다. 통일을 지향하며 통일전선부로 부르던 조직 명칭은 노동당 중앙위 19구로 바뀌었고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삼천리라는 표현이 삭제되고 이 세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뉴스 일기예보에서도 남북을 하나의 나라로 표시하던 북한은 이제 북한만 나눠서 보도하는가 하면 기차역에서도 통일역을 지우고 역으로만 표시합니다. 행사장 뒷면의 배경으로 사용하던 한반도 지도마저 반으로 나눠 북한만 표시하고 있죠. 북한은 자녀 이름도 통일, 한국 하나로 짓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제는 평화통일, 북반부, 자주, 화해, 동족, 민족 대단 결등, 통일을 지향하는 의미를 담은 표현까지도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방송을 합니다. 독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지 35년 만에 남북을 가르는 248km 군사분계선 넘어 새로운 장벽이 들어선다면 중러와 미국의 대립에서 싹튼 신냉전의 도래를 상징하는 제2의 베를린 장벽이 될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휴전선 일대에 장벽 건설을 시작한 것에 대해 탈북 통로를 봉쇄하는 동시에 물리적 장벽을 세움으로써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해 대내외에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김정은이 장벽을 쌓아 국경을 통제함으로써 내부 지배력을 강화해야 할 정도로 북한 내부 동요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아니라 북한이 진실을 깨닫고 남한을 동경하거나 탈북을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을 동경하는 북한 젊은 세대들은 세뇌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한국이 자기들을 흡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에 통일 남한 지우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3차 오물풍선의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김정은의 깊은 고민이 더욱 드러납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로 대외적인 망신을 당한 것에 대한 반발로 대규모 오물풍선을 남측으로 발사했습니다. 2차에 걸친 오물풍선 살포에 한국에선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풍선 속에는 쓰레기와 인분 등 하찮고 더러운 오물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북한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확정이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약 5시간 만에 오물풍선 부양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남한에 대한 동경과 북한에 대한 반발심이 커지며 북한 측에서는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오후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는 방송 진행자의 멘트와 함께 6년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진행자는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한다라며 평범한 라디오 방송처럼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어 삼성전자의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 국가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라며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홍보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마지막 멘트로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의 소리 방송입니다라는 안내 메시지와 함께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후 북한의 각 지역별 다음 주 날씨가 북한 방송보다 더 자세히 전해졌고, 이어 북한 장마당 물가 동향 소개에서는 북한에서 활발하게 거래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미국 돈, 중국 돈, 쌀, 옥수수, 휘발유, 디젤유 거래 가격까지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자세히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방송 사이사이 북한 젊은이들을 겨냥해 북한에서 인기 있는 K-팝이 흘러나왔습니다. 대북 방송에 흥분한 북한은 4차 우물풍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1, 2차 도발 때와는 달리 냄새나는 인분이나 퇴비는 없이 폐지, 비닐만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강한 대응을 보고 도발을 멈출 수는 없지만 미묘하게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었죠.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남조선 방송을 듣는 재미가 마약하기보다 더 재미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대북 방송을 몰래 듣고 즐거워하며 탈북 계획까지 세우는 북한 주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 군인 출신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군인들이 제일 궁금했던 것이 대한민국 노래였습니다. 전혀 사장 같은 것이 없고 청춘 남녀들이 사랑이나 생활적인 측면들이 많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북한보다 너무나 최악의 수준이라고 배웠는데 대북 방송을 들어보니 나만의 경제력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도 앞서 있어 놀라웠습니다. 또 예전에 탈북한 탈북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너무나 거짓 같았습니다. 왜냐면 탈북민들이 대학교 공부를 하고 회사에 나갔더니 200만 원 월급을 받았고 자녀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고 그러니 저희 군인들은 저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라며 대북 방송의 위력을 말했습니다. 최근 유출된 북한 일선 부대의 내부 문건을 보면 탈북 단속이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접경지 구간의 지뢰 매설을 다시 하라거나 탈북 인원을 단속할 군견을 늘리라는 지침도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부족과 질병 문제입니다. 흰쌀과 잡곡 비율을 발효하여 한 알의 식량도 허실 없이 할 것이라는 구호가 눈에 띕니다. 이는 북한에서 쌀 수급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문건에 드러난 북한군 실태는 최근까지 우물풍선 수천 개를 날리며 우리를 자극한 북한 지도부의 패기 있는 모습과는 놀라울 정도로 딴판입니다. 실제 군사분계선 인근을 지키는 우리 최전방 부대에서도 북한의 식량 부족 정황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군들이 지뢰밭 근처를 무리지어 뛰어다니는 모습이 포착돼 긴박한 상황으로 보고 동태를 살폈더니 북한군들이 고라니 한 마리를 잡아 돌아갔다는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 지뢰밭 위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전력 질주를 해 고라니를 잡아야 하는 북한군의 간절함이 묻어나는 모습이었죠. 북한 내부의 식량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은 늘 있었던 일이지만 군부대의 식량 부족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게 북한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세뇌 교육도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북한 내부가 점점 더 원시적으로 변해가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